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희입니다. 자, 이번에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신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지금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황탱크다, 탱크다 이런 말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워낙 이미지가 좀 젠틀하고 부드럽다 보니까요. 탱크 같은 그런 면모를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잘 못했죠. 인정해주지 않으려 했죠. 그러나 실제 그 자유한국당이나 미래통합당 시절에 보면은 그 탱커였죠. 그 장애 투쟁을 정말 엄청나게 했잖아요. 성과가 없었지만 그때는 누가 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면모를 보였었고 공천을 그때 망쳤다, 세보계를 받아들이면서 막 엉망이 되었다 이런 어떤 비판이 있지만 그 당시에 제 상황을 너무나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데요. 그때는 당대표 경선을 할 때 이미 후보자가 3명으로 압축이 되어 있었죠. 황교안, 주류가 밀고 있는 새로운 어떤 대안입니다. 그때는 이 보수 주류 혹은 조정동을 비롯한 이런 보수 메인 언론에서도 황교안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항마에는 오세훈과 그리고 태극기를 등에 업은 김진태 이 3파전이었죠. 결과는 황교안의 낙승입니다. 오세훈이 2위를 했고요. 황교안하고 큰 차이 안 났습니다. 오세훈의 저력을 보였던 선거고 김진태도 만만치 않게 선수에 비해서 태극기 장외 세력에 이제 백업을 받으면서 20 몇 퍼센트 정도 득표했죠. 그때 이제 황교안에게는 그야말로 자기 인생에서 대권으로 갈 수 있는 정말 큰 길이 한번 열렸죠. 그런데 4.15를 거치면서 완전히 그냥 천국에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그 후에 뭐 행적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황교안이 당대표 되고 난 뒤에 엄청난 어떤 투쟁을 했던 것은 여러분이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황탱크가 맞습니다. 당시 10대 후반 20대들이 주로 모여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가보면요. 전두환 대통령이 전 탱크로 이제 불리잖아요. 그 탱크가 있습니다. 만들어 놓은 탱크. 그 탱크 위에 올라간 인물들이 여러 대 있는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가끔씩 올라갔습니다만 황교안도 거기 올라갔어요. 황탱크죠. 황땅크. 그래서 당시에는 정말 큰 기대를 모았죠. 4.15 이후에 완전히 그냥 정치 은퇴를 한 것으로 다들 알았는데 갑자기 이제 대선을 앞두고 나타났던 거죠. 부정선거를 외치면서. 자, 그런 황교안이 자, 이번에 정말 탱크 같은 모습으로 아주 열심히 운동합니다. 김기현의 저격수를 자임하면서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예전에는요, 이 당내 경선에서는 이런 뭐랄까 검정이란 이름의 네거티브를 그렇게 혹독하게 하진 않았어요. 잠깐 이렇게 변죽을 올리는 정도, 이 정도 하면은 나머지는 언론이라든가 제3자들이 이제 조금 이렇게 하는 정도지 본인이 막 나서서 마치 검사가 이 죄인을 이렇게 신문하듯 저렇게 하는 경우는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번에는 황교안은 자신의 체면 불구하고 위상이나 레벨에 비해서 도저히 하지 않을 법한 그런 어떤 영역까지 들어갔어요. 그 김기현 후보를 완전히 그냥 해체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 저 정도로 이렇게 화끈하게 공격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 원래 기질이나 스타일에 비춰볼 때는 굉장한 전투력을 이번에 보인 겁니다. 그래서 주간조선 같은 경우에는 막판까지 계속된 황교안의 핀포인트 공격 하나만 물고 늘어진다 뭐 이건데요. 김기현 대표되면 비대위 갈 것이다. 청렴한 재개 투표하라. 황교안은 이번에 이 당대표 경선을 보면요. 승부수를 던졌다. 하여튼 배수진을 치고 최후의 그 전투를 하는 듯한 전쟁을 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로 갔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당의 주인인 당원 동지들의 투표권을 행사하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 황교안이 당 대표가 된다면 정통 보수 정당 재건, 국민 시원케 하는 정당, 당원 중심 정당, 30년 자유민주정권 창출, 총선 승리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일견 수긍이 갑니다. 정말 도움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선거가 되든 정치가 되든
아니면 실제 전투가 되든 전쟁이 되든 용감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감무쌍해야 돼요. 탱크가 되어야 됩니다. 각자. 황탱크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탱크는 탱크인데 너무 저돌적이면 오히려 망하는 수가 있어요. 너무 저돌적이면은. 작전이 없는 탱크, 무조건적인 진격, 이런 것은 필패를 가져오는 거죠. 몰살입니다. 몰살. 자신도 죽고 진영 전체가 죽어버리는 거죠. 자칫하면은. 때문에 이번에 이 이제 당권 경쟁에 뛰어든 황교안의 경우에는 뭔가를 판단했겠죠. 제가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승부수를 던지고 모든 것을 여기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올인했다는 거죠. 풀배팅입니다. 그야말로.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김기현 후보가 만일에 당대표가 될 경우에 자, 어떻게 됩니까? 김기현 후보가 사람이 뭐가 나지 않고 넉넉한 인품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덕장형이죠. 덕장형. 황교안 후보를 품어줄까요? 황교안 후보는 뭐 그런 것 자체도 아주 뭐 불쾌하게 생각하겠죠. 자신을 품다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일단 떨어지고 나면 패하고 날 경우에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황교안 후보로서는 쓸 자리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때는 오직 하나 당 대표의 영향력으로 받아주는 것 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독자적인 정치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당 안에는. 외곽에는 황교안을 지지하는 지지층이 좀 있지만 실제 여의도 안에는 황교안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독불 장군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뒤에서 화끈하게 밀어줄 것 같지도 않고, 자, 그러면 황교안은 어떻게 됩니까? 국민의힘에서 정치할 수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너무도 간단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정치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나이도 좀 있는 데다가 이미 이제 이 경선을 치르면서 너무도 이렇게 험한 전선을 만들어 놔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설 자리를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자기를 대신해 줄 수 있는 목소리도 없고 어떤 새도 만들 수도 없고 뭐 그런 상황에서 있으면 오히려 민폐조서로 그런 상황을 충분히 예단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황교안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말이죠. 사람마다 이제 보기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사실상 김기현이 이제 당대표가 될 경우에 정치 생명이 이제 끝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민의힘에 남아있기가 힘든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유로 국민의힘에 꾸역꾸역 남아있어도 어떤 정치적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총선 공천에서 당연히 배제됩니다. 신선한 신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천을 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중진들이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다들 지금 험지로 내보내자 이런 분위기인데 황교안 대표에게 특별히 배려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특별히 그냥 대선 주자로서 지지도가 높은 것도 아닐 거고 이렇다고 보면은 총선 공천에서 언급도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이럴 경우에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정치를 이제 하겠다고 하면요. 분명히 총선 출마를 안 하면 안 될 텐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곽에 나가서 이제 독자 정당을 세우는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무소속으로 총선 출마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무소속 출마는 거의 하나만 합니다. 수도권에서 무소속 출마해 본들 그 뭐 표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좋은 일이 이제 되겠죠. 자, 그렇다면 독자 정당이 하나가 있는데 황교안 전 대표가 독자 정당화 할 만한 그런 정치 세력이 있을까요? 자, 여기에 이제 큰 회의가 이제 따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이번에 너무도 무모한 도전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된다고 옛날부터 벌써 몇 번이나 이야기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지금도 황교안 이게 뭐 예를 지지층에서는 황교안이 된다고 자꾸 그래요. 저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일단 무시하세요. 그거 제가 안 받아들입니다. 저도 좋습니다. 황교안이 저력이 있고 숨어있는 표심이 많다. 뭐 그렇게 봅시다. 당원들은 부정선거라든가 황교안의 정통 보수 이 재건에 대해서 다들 이제 반응한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1차 이제 컷오프 할 때 그때 결과가 나왔잖아요. 공개는 안 됐지만 지금 쫙 흘러나온 이야기들이 쓰리긴 하지만요. 김기현이 넉넉한 차이로 2위와 큰 차이를 보이면서 1위를 했다 그러죠. 이건 다 공통이에요. 모든 언론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50%는 미달했다 그래요. 50%는. 그러니까 2위가 당시 안철수로 다들 이야기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안철수가 2위했다 이런 식이죠.
3위, 4위는 누구인지는 뭐 그거는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황교안이 3위 했다. 아니다. 천하람이 3위 했다. 그런데 2위와 3위도 차이가 많다 그래요. 1위, 2위가 차이가 심하고 뭐 오차 범위 밖으로 큰 차이가 났고 2위와 3위도 또 그런 큰 차이가 났다는 거죠. 이렇다고 보면 3위, 4위는 누가 되든 큰 차이가 안 났을 겁니다. 한 10% 내외에서 두 사람이 이제 결정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여론조사는 특별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지지층 여론조사가 아니고 당원 여론조사거든요. 그거는. 무려 8천 명이죠. 8천 명. 6천 명입니까? 그 여론조사를 했다고요. 보통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국 상대로 여론조사할 때 1000명 기준입니다. 1000명. 근데 이거는 무려 그 6배가 넘는 6,000명이 맞을 겁니다. 6,000명 여론조사입니다. 8,000명입니까? 제가 갑자기 헷갈리네. 하여튼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거기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는요. 당원 여론조사 아닙니까? 책임당원 여론조사. 제가 볼 때는 정확도가 99%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때는 다자구도였잖아요. 조경태도 있었고, 윤상현도 있었다. 뭐 이런 상황인데요. 두 사람이 떨어져 나갔죠. 그 두 사람도 지지율이 조금 나왔을 거예요. 3%, 5% 이런 식으로. 둘이 합치면 한 10%까지는 몰라도 한 7, 8%는 됐을 거라고요. 자, 그 표들을 또 어디로 갈까요? 그 표들은. 자, 그 다자구도에서 김기현이 50%에 육박하는 40% 후반, 뭐 45에서 40 한 7 이쯤 됐겠죠. 그게 말하는 게 뭘까요? 그게 말하는 게. 그 지지율은요, 기존의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만든 지지층 여론조사의 정확도보다도 훨씬 정확한 겁니다. 그때 그 마음들, 그 표심들이 그 사이에 경선을 치르면서 뭐 합동연설회도 가지고 뭐 TV 토론도 여러 번 했습니다. 자, 황교안 같은 경우 뭐 안철수도 나중에는 뭐 결국에는 김기현의 부동산 이야기만 계속했죠. 집중적으로 타격했습니다. 자, 지지율이 빠졌을까요? 저는 그 지지율이 안 빠진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지율이 빠지지 않습니다. 황교안 후보 본인도 알더군요. 마지막 그 TV 토론할 때, 이제 채널 A에서 할 때, 자, 김기현 후보를 아주 집중적으로 그냥 때렸는데, 네거티브 했는데, 검증했는데, 자, 그렇게 하는 것이 본인에게, 황교안 후보 본인에게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황교안 후보가 그러더군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황교안 후보도 알고 있다고 봐요. 그거 도움 안 됩니다. 본인에게 표가 안 간다니까요. 그게 만일에 김기현 후보에서 표가 빠진다 그러면 그 표는 황교안에게 오는 게 아니고 안철수에게로 갑니다. 안철수에게로. 안철수 쪽에서도 그걸 아니까 나중에는 그걸 갖고 또 때리기도 하던데요. 너무도 황교안 쪽에서 정색하고 때리기 때문에 같이 네거티브를 했지만 안철수는 부드럽게 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부드럽게. 황교안은 아주 그냥 검사처럼 했다 이렇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그 검증한 효과가 전혀 없는 겁니다. 황교안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봐야. 근데 그 지지율이 가령 김기현의 지지율이 빠진다 하더라도 극소수가 빠질 겁니다. 조금 빠질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빠지는 지지율이 아닙니다. 지지율이라는 것은 단숨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래 걸립니다. 아주 오래. 아주 치명적인 지지율 그 어떤 그 리스크가 있는 것도 있어요. 뭐 파렴치한 것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바로 효과가 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 땅 이야기는요 서로 공방이 이제 이어지는 과정에 있고 의혹에 이제 이렇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로는 지지율 바로 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원래가. 그래 안하니만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김기현의 지지율이 오히려 더 올랐다고도 생각돼요. 어떤 면에서는 그 지지층이 그 나라 보수 주류 쪽에서 신주류라고 할 수 있겠죠. 윤 대통령을 찍었던 바로 그 주류들이 어떤 위기감을 느끼면서 더 결집을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후에 나타났던 여론조사에서도 김기현은 그 울산 부동산으로 인해서 지지율 효과가 마이너스로 거의 안 나타났어요. 한 번 조금 떨어졌다가 뭐 1, 2% 떨어졌다가 금방 회복했고 또 더 올라간 것도 있어요. 때문에 선거 룰하고는 별개로요. 선거할 때 하나의 그 공식 같은 게 내가 상대를 이기고 싶으면 그 상대를 네거티브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경쟁을 통해서 뭔가 내가 나은 장점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리고 네거티브는 자신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남이 해줘야 돼요. 남이. 그래야 자기한테 어부지리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네거티브를 할 때 이 성공시키려고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몇 달 이렇게 걸립니다. 지속적으로 때려야 돼요. 지속적으로. 그러면서 제도권 언론에서 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런 게 이제 반복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진짜로 받아들이는 것이 의혹 몇 번 제기했다 그래서 바로 그냥 지지율 빠지고 아 저놈 뭐 나쁜 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상대도 거기 반응을 하고 대응을 하고 해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면에서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황교안은 사실 이분에 올인하지 말고 총선에 자신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자신만 들어가지 말고 거기에 뭐 같이 들어가야 될 많은 어떤 우파 운동가들이 있잖아요. 자유 우파들, 애국 보수들. 지금 국민의힘에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이 한 십수명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통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 그동안 황교안을 이 제도권의 인물로 안 본 그런 어떤 시각이 강했어요. 지금도 언론에서는 황교안을 제도권 인물로 안 봅니다. 조중동이나 다른 어떤 언론에서도 완전히 그냥 총선에 출마 공천이 될 것이다 하고 믿는 사람 거의 없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김기현 딱 되어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안철수가 되면은 좀 낫나요, 오히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이게 참 묘합니다, 묘해.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이런 경우 결과가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황교안 후보가 사실은 약간 덜러리 같은 성격으로 뛰는 게 맞았어요. 누구를 위한 덜러리? 윤 대통령을 위한 덜러리입니다. 그렇게 해주면서 조연이 되었어야 된다니까. 누군가 이렇게 당대표가 되면은 그 사람을 이렇게 척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스탠스를 잡고 총선에서 자신도 살고 자유 우파 애국 투사들도 제도권으로 여의도로 이제 입성시킬 수 있는 교두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글쎄요 뭐 만에 하나 뭐 기적이 생겨서 당 대표가 또 되면 또 제가 이런 말을 완전히 취소해야겠죠. 취소하고 아주 뭐 그냥 뭐 엎드려 큰절을 하면서 제가 사과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가능성은 저는 뭐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의 없다고 보고요. 자, 이렇게 되면 모든 어떤 가능성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파 성격은요, 예전에 신민주공화당, 김종필의, 그리고 이회창의 자유민주연합, 자민련, 자유선진당, 나중에는 또 그렇게 바뀌었죠. 이런 정당은 특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는데 어느 정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었지만 그 이후에 이 보수 우파 쪽에서요, 그 어떠한 정당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보수 지형 안에서는 제2당이 없어요. 안 됩니다.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 보십시오. 그뿐 아닙니다. 이런 당이 많았어요. 가장 화려한 정당은 그 민국당이라고요. 민주국민당이라고 예전에 김윤환을 비롯해서 그때 당시 쟁쟁한 다선 의원들이 쫙 모여가지고 당을 만들었는데 총선에 걸쳐보니까 단 한 명도 당선자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것처럼 이쪽 이 보수 지형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구축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불가능해.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황교안 후보는 그 가능성까지도 다 죽여놓은 거예요, 지금. 본인이 대선 주자로서 지지율이 가령 한 10, 한 5% 이렇게 나오는 유력 주자면 가능해요. 근데 지금 대선 주자 여론조사 돌리면은, 한동훈도 있고, 뭐 오세훈도 있고, 홍준표도 있고, 뭐 많습니다. 안철수도 있고, 우리령도 있어요. 거기에 황교안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 몇 프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들어가는 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과연 여론조사 기관에서 언론사에서 황교안이라는 이름을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 넣어주기는 할 것인지 저는 안 넣어준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안 나왔어요. 황교안이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 포함 안 된 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2년도 훨씬 더 됐어요. 그건 언제 안 나온다는 얘기죠. 김문수가 어쩌면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황은 안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모든 제도권과 다 끊기는 거예요, 전부. 정강훈 목사 말처럼 목사 안수나 받아가지고 이제 목사님 하시라 이런 어떤 소리를 들을지도 몰라요. 그냥 스스로 그런 걸 다 차단해버린 거야. 이번에 올인하면 안 되는데 올인해버린 겁니다. 제가 이 말을 취소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모든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황교안이 정말 결선 투표해가지고 뭐 이기고 뭐 이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정말 뭐 저는 이 문 닫아야 될지 몰라요. 이 방송을. 근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정말?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편안하게, 그러면서 자기 이미지를 살리는 쪽으로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마침 부정선거 때문에 살아난 인물인데 부정선거는 거론도 안 했잖아요. 그 정도로 얼마든지 생각을 바꿀 수도 있고 유연하게 할 수도 있는 사람인데 왜 김기현에게는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역대 이 국민의힘으로 불리는 이쪽 세력에서 당권 경쟁할 때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상대를 철저하게 검증한 적이 있었나요?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예전에 김무성하고 서청원하고 대결할 때도 그렇게까지 안 했다니까? 그때는 체육관에서 모여서 그냥 연설 대결하는 거지 않습니까? 조직 대결하는 거고. 그런데도 그 상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집중적으로 난타질을 안 했다니까? 그 최초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이가 될 때도 이 정도로까지 네거티브 한 건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황교안을 다시 본다는 사람 많습니다. 아, 정말 저 사람이 정말 저 기질이 있네. 저런 어떤 탱크 같은 기질이 있었네. 이렇게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정말 예전에 공안검사였던 게 이제 정말 느껴진다. 와, 그 뭐 간첩들 벌벌 떨었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거는 좋게 보는 측면이고 달리 보는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말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 이게 쪽박을 깬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자기는 엄청나게 그냥 애국심을 갖고 정통 보수를 이렇게 살리기 위한 어떤 그런 길을 선택하고 거기에 올인했지만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전혀. 천시, 인시, 지시, 인시 이런 게 있는데요. 황교안에게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천시가 왔습니까? 지시가 왔습니까? 인시가 왔습니까? 저는 세 개 다 없다고 봐요. 세 개 다. 윤 대통령이 벌써 황교안과 지금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러면 이 주류가 벌써 이게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또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인시에서 다 깨져 있는 겁니다. 천시도 왔다고 보기가 힘들어요. 이미 천시는 그때 미래통합당 대표할 때 그때 한번 왔었죠. 그렇지만 그걸 다 지금 날려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극소수 부정선거 이슈로 인해서 만났던 그들과 함께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게 과연 어느 정도 큰 세력으로 지금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세력이 되지 못하는 주장은 주장이 아닙니다. 정치에서는. 내가 아무리 좋은 주장을 해도요. 그게 세력화가 안 되면 그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황교안 대표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극소수 열혈 지지층은 있지만 그게 결코 세력으로 봐주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의 세로 본다는 것은 적어도 전체 지지율이 한 10% 정도 나와야 됩니다. 국민 지지율이. 그 정도까지 못 갔거든요. 근데 유승민이나 저 이준석 같은 이런 쪽은 정말 분탕이고 정말 밥맛이지만 언론에서 계속해서 키워주는 이유도 거기가 하나의 작은 세력으로 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력이 조금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그런 걸 희망하는 거고 그런 쪽으로 유도하려는 그런 측면도 있죠. 중도 보수, 실용 중도 뭐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를 좌우가 서로 이렇게 만나게 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죠. 우리 그 제도권 언론에서는. 저는 그걸 바람직하다고 안 봅니다. 우파는 우파대로 대한민국이 통일이 될 때까지는 자유민주주의 방식으로 통일될 때까지는 선명한 기치를 들고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아무튼 황교안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 이런 어떤 예상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김기현 후보가 떨어지고 황교안이 당대표가 되는 그런 진짜 경천동지하는 천지개벽하는 일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정말. 그러면 정말 뭐 제가 엎드려서 그냥 사죄드리겠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